안녕하세요. 가은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 선생님이 요즘에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 우리 친구들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난다. 빛나는 우리 가은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빛이 나는 가은초 3학년.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곱셈 수업을 처음으로 해보는 건데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앞 시간 여기 부분은 몇십 곱하기 몇, 이것은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수업을 잘 들었다면 오늘부터 또 진행을 할 곱셈 수업도 충분히 잘할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오늘은 연습장 필요합니다. 연습장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요 몇십몇 곱하기 몇을 구해 볼까요? 제 1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우리 선생님이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시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우리 몇십몇 곱하기 몇, 요것만 지금 우리 곱셈 단원에서 몇 개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4탄까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곱셈 시간에 몇십몇 곱하기 몇을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지겨워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덧셈을 해볼까요? 1 그리고 이거 뺄셈을 해볼까요? 1, 2, 3 그리고 다 여러 번 해보았죠. 자, 그렇듯이 각각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었죠. 앞에 설명을 잘 들었다면 요거 선생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텐데 요거 초성으로 선생님이 이응 그리고 리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곱셈식에서는 마찬가지로 덧셈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값이 자릿수가 바뀌는 부분이 생긴다고 했어요. 자릿수별로 한 자릿수 올라가서 더해지고 더해지는 게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요 곱셈에서는 덧셈과 비슷한 받아 올림이 아니라 우리 곱셈에서는 글씨가 왜 이러죠? 여러분들 예쁘게 써주세요. 우리 곱셈에서는 받아 올림이 아니라 그냥 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덧셈을 했을 때는 받아 올림이 한 번, 두 번, 빵번 있는 덧셈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곱셈식에서는 받아 올림이라고 하지 않아요. 받아, 안 받아. 자, 곱셈에서는 그냥 올려. 무조건 그냥 올리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올림, 올림. 좋아요. 자, 그래서 올림이 몇 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몇십몇 곱하기 몇을 구해볼까요? 제 1탄에서는요, 올림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그러면 어떻게 했다? 단계로 친다면 얘가 1단계구나. 여기에 의미하는 숫자들은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올림이 아예 없다. 1의 자리에서 올라가든 10의 자리에서 올라가든 100의 자리에서 올라가든 아무 올림이 없다. 난이도 제일 최하. 여러분들이 등교했을 때 담임 선생님과 배웠던 것이 제일 낮은 단계였다면 요거는 그 다음 단계이긴 하지만 선생님과 하는 것 중에서는 제일 최하 단계의 곱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1번. 자, 여러분 선생님이 각
단원별 컨셉이 있는데요. 자, 이번 단원의 컨셉은 여러분들 우리 작년에 여러분들 선생님들께 인사드리는 방법이 뭐였죠? 다 같이 차려! 공수, 베레! 효도하겠습니다 했죠. 사실은 요 곱셈 단어는 효도와 관련 있는 단어인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께 잔치를 해드리려고 손주분들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단원이 되겠어요. 자, 1번.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참외를 사려고 합니다. 선생님 참외 좋아요. 사야 할 참외는 모두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자, 둘이 고민에 빠졌죠. 참외가 한 상자에 몇 개씩 들었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셀 필요 없어요.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몇 개씩 들어있다? 12개씩 들어있대요. 자, 그러면 총 3상자를 사면 충분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자, 원래는 여러분이 2학년 때라면 아마 요거 한 칸만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3학년이 되다 보니까 한 칸으로는 안 되지. 야, 2박스 사. 아니야. 한 박스 더 사. 이렇게 해서 3박스까지 늘어나는 상황. 양이 더 우리는 3학년이니까 이제 2학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세어 볼 수 있어. 훨씬 더 많이 계산해 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죠. 자, 원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줄짜리가 몇 줄이 또 있다? 2줄이 있다라고 해서 6이 12 여기까지만 했어요. 여기까지가 2학년 수준. 그런데 여러분 2박스 먹고 싶대요. 3박스가 필요하대요. 해서 지금 더 늘어나는 상황이 돼버렸죠. 자, 요것이 12번을 3번을 더해서요. 12개를 3번을 더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지금부터 요 문제 풀어볼 건데요. 이제부터 연습장 준비를 해서요. 이제 요거 1번에 1번, 1번에 2번 요거 2개 할 건데요. 자, 참외는 모두 몇 개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여러 가지 방법 뭐 필요해? 그냥 곱셈하면 되죠. 라는 친구들. 자, 지금부터 선생님 따라합니다. 나는 곱셈을 모른다. 자,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주문을 외웠기 때문에 이제 곱셈을 몰라요. 곱셈이라는 거 알 수가 없어요. 자, 곱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곱셈을 사용하지 않고요. 어떻게 또 구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선생님 저 도저히 곱셈 없이는 못 풀겠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 여기 앞에서 요거는 배웠죠? 요 앞에서 배웠던 몇씩 곱하기 몇 이것은 사용해도 좋아요. 요것은 사용을 하되 단 뒤쪽에 여러분들이 이미 선행학습으로 혹시 배웠던 학원이나 학습지로 배웠던 요 뒤에 부분은 사용하지는 마세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직 몰라. 아까 주문을 외웠죠? 요거 아직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과연 이 곱셈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내가 직접 수학자가 되어서 이 곱셈의 원리를 다른 연산을 활용을 해서 한번 찾아보는 활동이 바로 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연습장을 꺼내 주시고요. 연습장에다가 2가지라고 했어요. 자, 아마 저 지금 참외는 모두 몇 개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는 건데요. 자, 지금 아마 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아마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5, 4, 3, 왔어. 선생님 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했을 방법 중에 하나 아마 가장 많은 친구들이 했을 건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었어요. 자, 읽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아마 이거 되게 많이 했을걸요. 자, 12개짜리 3박스니까 12 그리고 둘, 따다다단 따단. 자, 요거 제일 많이 했을걸요. 자, 이 방법으로 한 친구 저기 손 들어보세요. 모두 다.
자, 그래, 저기 봐. 저기 5단지, 6단지, 7단지. 아, 좋아. 지금 거의 우리 3학년 친구들 중에서 한 80%가 지금 요 방법을 선택을 했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역시 선생님은 여러분들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자.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구했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해보세요 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요 방법에 따른 방법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요거 둘이 더해봅시다. 3개를 바로 더해서 36이요 라는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계산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실수 없이. 자, 둘이 모아보세요. 자, 둘이 모으면 24. 자, 좋아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여기 남아있죠? 얘도 한번 같이 더해주세요. 모아서 그러면 얼마죠? 36. 같은 자릿수끼리 더해주는 거 덧셈 벌써 있지 않았죠? 그러면 정답은 36. 36이요 라고 구한 친구들 아마 엄청 많을걸. 선생님 생각에. 엄청 많을걸. 그치? 자, 좋아요. 요것이 첫 번째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12를 12번 더했습니다. 12를 12번이 아니라 큰일. 12를 3번 더했습니다. 자, 이 방법을 쓴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몇 가지를 한 번 더 알아볼게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 한번 볼게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중에서 두 번째 2위의 작품. 자, 2위의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어볼게요. 자, 이 방법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건, 자, 이 12와 3이라는 수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3 바로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거 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것 뿐이라는 거. 자, 그러면 12가 지금 몇 개 있대요? 요게 12가 3개가 있는데요. 근데 12를 이제 분해를 해봅시다. 갈라보세요. 가르기 모에서 갈라보세요. 자, 12는 여러분들 10 더하기 2 맞나요? 맞죠? 자, 그런데 요게 지금 각각 몇 개씩 있대요? 이게 지금 3개가 있대요. 이게 12개짜리가 3개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10 더하기 2가 각각 3개씩 있겠네요. 예쁘게 쓰고 싶은데. 자, 그러면 요거를 다 어떻게 한다? 다 더해주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10이 3개니까 계산하기 더 편하죠. 30. 그리고 2가 3개니까요. 6. 그러면 계산을 굳이 아까처럼 모으기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정답은 얼마다? 3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푸는 거 2위 선생님이 알아맞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선생님 제 방법 지금 안 나왔는데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또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좀 표는 적게 받았지만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조건은 이것은 나는 곱셈을 모른다. 자, 이거였는데요. 근데 모르긴 하지만 여러분들 앞 시간에 배웠잖아요. 앞 시간에 여러분들이 몇십 곱하기 몇을 배웠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써도 된다라고 했어요. 자, 아까 그거는 힌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지난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그것 좀 활용해보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2를 이번에는 가르기를 해요. 이번에도 갈라줘요. 자, 10 더하기 2가 되죠. 자, 그런데 어차피 이게 3개나 이렇게 3개가 되는 거든 얘가 3개가 되는 거든 똑같은 수를 더하는 것은 곱셈이라고 배웠어. 그러면 이거 다시 지금 요거를 그러면 요거를 3번 더해줄 바에야 그냥 각각 곱해줘 버릴래. 지금 요게 3개가 있다고 했고 얘도 3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3을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3을 곱해주면 그런 다음에 얘 각각의 답을 더해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요거 지금 요 부분은 우리가 3학년 1학기 담임 선생님과 배웠던 몇십 곱하기 몇, 그리고 요것은 2학년 때 배웠던 구구단, 맞죠? 그러면 요거 일단 구구단 먼저 풀어볼게요. 2, 3은 6. 자, 그 다음에 10 곱하기 3은 여러분들 배웠죠? 30. 자릿수 꼭 맞춰서 풀어주세요. 자, 요렇게 한다면 그냥 여기서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2를 더해 주어서 36. 요렇게 풀면은 되잖아. 자, 이렇게 한 친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편한 방법. 내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여러분, 이 곱셈을 푸는 방법은 무조건 곱셈식으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덧셈, 뺄셈도 가능할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곱셈에서는 덧셈은 덧셈의 원리가 같이 숨어 있는 것이 많은데요. 띄어세기도 있어요. 띄어세기도 있었고, 그 다음 요것은 내가 배웠던 몇십 곱하기 몇을 활용을 한 것, 그리고 2학년 때 배웠던 구구단을 활용을 한 것. 자, 요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모두 동원을 해서 이 곱셈이라는 이 목표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단원의 또 목표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구한 방법, 그 방법으로 정답이 36이 나왔다면 아마 맞을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집을 모두 다 찾아가서 너네 뭐 했니? 다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 좀 촉을 발휘를 해서 이거 내 거 맞는 것 같아. 선생님이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이 소개한 방법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내 방법은 맞는 것 같아 라는 친구들은 이것을 그 또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해 보았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설명을 하는 방법도 길러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어떤 상대방이든 좋아요. 엄마든 아빠든 아니면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상관없어요. 모두 다 곱셈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구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는데요. 자, 그냥 내가 이렇게 구했어요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할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앞에 여러분들이 덧셈으로 설명을 했다면 그래서 그 덧셈은 곱셈과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게 좀 어렵다. 괜찮아요. 그러면 곱셈이랑 연결을 시켜서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저 여기서요.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문제, 요 문제에서요. 이런 방법으로 풀어보았어요 라고까지만 설명을 하는데요. 집에 혼자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혹시 학교에서 긴급 돌봄으로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잠시 기다렸다가 나중에 집에 돌아갔을 때, 그리고 집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에게 가족분들 중에 아무나 한 명을 잡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집에 가족이 있는 친구들은 잠시 일시 정지를 하고 설명을 하고 오세요. 자, 모두 바른 자세. 1번밖에 안 풀었는데 벌써 지금 들어놓은 친구들이 보여요. 자, 모두 집중해서요. 다시 힘을 내어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이번에 첫 번째 문제. 드디어 또 수 모형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했어요. 자, 수 모형이란 무엇이냐? 수 모형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아직 있더라고요. 자, 수 모형이라는 것은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줄게요. 지금 지나가는 이 모형은 과연 낱개 모양이 몇 개 있을까요? 다시 노란색으로. 자, 낱개 모양 몇 개인지 지금부터 빠르게 세어보세요. 자, 세어보았어요? 몇 개 있어요? 그래요. 이 수 모형이라는 것은 요 길다란 이것이 하나가 지금 여기 다 안 들어가는데요. 잠깐만 다시 사진을 좀 올려줄게요. 자, 지금 요 한 모형을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부르죠? 얘는 그래요. 신모형이라고 불러요. 신모형 안에는 그러면 낱개 모형. 요 좋은 소리 난 요게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10개 들어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요 신모형은 낱개 모형이 그럼 몇 개 모인 것이다? 10개가 모인 것이다 라는 거 알고,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몇 개가 필요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자, 수모형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어요. 지금 요게 지금 몇 개인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지난번 진단평가에도 나왔었죠? 자, 요거 지금 무슨 모형? 신모형. 신모형짜리가 3개니까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얘는 30개, 그리고 요게 낱개 모형이 6개니까 36개 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참외는 모두 몇 개인지 무엇으로 나타내어 보래요?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래요. 그냥 요거 12개, 12개, 12개니까요. 요거 그냥 36개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곱셈식으로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수 모형을 가지고 조작활동, 손으로 하는 조작활동 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12개짜리가 3개 있어요 라는 것을 수 모형으로 직접 한번 나타내어 볼게요. 자, 요거 하나, 자, 요거 10개 맞죠? 10개 하나, 자, 2개. 요렇게 붙이면 12개 맞죠? 자, 그 다음 또 이번에도 요거 12개짜리가 몇 개 있었죠? 3개 있었으니까 또 0대. 자, 이렇게 됐을 때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는 거 맞죠? 자, 그렇게 해서 36개 라고 하는데 이번엔 덧셈이 아니에요, 여러분. 덧셈이 아니라 지금 그냥 덧셈은 그냥 이렇게끼리 있어도 그냥 더할 수 있어요. 이렇게 더해도 36개 맞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조건이 뭐예요? 이 지금 교과서가 굳이 귀찮게 왜 다 똑같이 띄어놨겠어요?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이겠죠. 덧셈과 달리 곱셈은 어떻다? 같은 수끼리 더해준다. 자, 그래요. 지금 굳이 이렇게 배열한 까닭은 곱셈의 원리가 어떤 것이다? 같은 수끼리 더해준다라는 거예요. 다 모두 다 12, 12, 12 맞죠? 10, 10, 10, 2, 2, 2 맞죠? 자, 어떻게 곱할래요? 여러분들 똑같은 숫자 요거까지는 아마 요거 하는 것은 여러분들 2학년 때 했어요. 지금 2줄짜리가 3줄이니까 2, 3은 6이라고 배웠어요. 혹은 2개짜리가 3개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2 곱하기 3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한 자릿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2자릿수가 되는 거예요. 2자릿수에다가 한 자릿수를 곱해주는 건데요. 자, 요거를 식으로 그럼 나타낸다면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요거까지만 했다면 아까 우리 지난 담임 선생님과 했었던 시간에 배웠던 10 곱하기 3이다. 10개짜리가 3개 있다. 라고 여러분들 표현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요게 더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곱셈식 세우는 거는 당연히 지금 요거 12개짜리가 지금 하나, 둘, 3개가 있죠? 붙여버려요. 요렇게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자, 12개짜리가 3개 있으니까 곱셈식을 세운다면 12 곱하기 3이다. 요거 세울 수 있겠나요?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 아까 이렇게 세웠던 거랑 똑같아요. 2줄, 3줄이니까 2 곱하기 3.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합쳐보세요. 합쳤을 때 요거 12줄 맞죠? 12줄에 아랫줄 3줄이니까 10 요거는 12 곱하기 3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의 원리는 항상 같은 수끼리 배열이 되어야지만 그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곱셈식을 세우고 싶어요. 요렇게 된 거 여러분들 식 세울 수 있어요? 똑같이 아까 12 곱하기 3이라고 세울 수 있어요? 안 돼요. 무조건 같은 수끼리 똑같이 배열이 되어야지만 계산식을 세울 수 있다. 이게 이번 시간의 핵심이며 곱셈의 원리에 들어가 있는 가장 핵심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모두 이해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돌아갑시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곱셈식 세울 수가 있겠죠? 그냥 이렇게 더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10, 10, 10 더해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수끼리 더하니까 그러면 얘는 똑같은 수끼리 더하는 것은 곱셈이라고 했어. 라고 했으니까 10 곱하기 3이다 라는 걸 떠올려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지금 여기에 다 나타내고 있죠? 자, 일단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웠던 이 부분 2 곱하기 3이죠? 2개짜리를 3번 더했어요.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2 곱하기 3이다 라는 거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다면 이번에는 얘를 같이 더해 주었죠? 이게 이제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 더하기 12 더하기 12는 얼마다? 12 곱하기 3은 얼마다? 36이다 라고 적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 앞 단계에 여러분들 요거 덧셈식으로 한번 나타내어 볼래요? 자, 여기까지가 됐다면 이제 요거 수 모형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야기해 보는 거.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만약에 요게 빠져버렸어요. 요게 빠져버리면 12 곱하기 3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식이든 어떤 곱셈식이든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요렇게 빠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위아래 요 세 층이 전부 다 같은 수여야지만 곱셈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근데 요거는 12 곱하기 3은 36이라고 나타내어도 좋지만 수 모형을 이용하는 까닭은 지금 요렇게까지 묶어줬죠. 같이 묶어줬죠. 앞에 배웠던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라는 건데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던 세 번째 방법과 유사하죠. 세 번째 방법은 아까 신모형끼리 곱해주세요. 그 다음에 낱개 모형끼리 1모형끼리 곱해주세요 라는 것과 같죠. 자, 그러면 요것도 다시 한번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 요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혹시 3 곱하기 10이라고 적었는데요, 틀린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결과값은 틀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약간 의심이 드는 건 이 친구들이 이 똑같은 수를 더한다는 것을 이해한 것은 맞나? 기준점은 10이라는 거. 기준점은 10개를 3번 더했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3 곱하기 2라고 적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나? 이 친구가 과연 이해를 했을까라는 의심이 살짝 들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기준은 2다. 2를 3번 더한 것이 2를 3번 더한 것을 2 곱하기 3이라고 한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려면 기준점을 먼저 적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의심이 들 수가 있겠죠. 자, 어쨌거나 거꾸로 썼다고 해서 크게 틀리지는 않지만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수 모형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요 그림 가지고 절대 여기 아래도 같이 보면서 설명해도 좋아요. 이거 보니까 12가 3개니까 36이야.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을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아까처럼 가족에게 가서 설명을 해드리고 오세요. 자, 이번엔 73쪽에 있는 3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잠시 선생님이 요거를 슬쩍 가리고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수 모형으로 12 곱하기 3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았었는데요. 요거 그냥 어떻게 12 곱하기 3이 얼마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암산으로 풀어도 좋지만 원래는 아까 우리 3번 해결 문제처럼 12 곱하기 3은 10 더하기 2를 몇 번 곱한 것이다. 얘를 3번 곱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3번 이렇게 각각 더해 주었을 때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10 곱하기 3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요거 자체를 2 곱하기 3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했던 것과 같죠? 자,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너무 귀찮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친절한 교과서, 우리 3학년 교과서에서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 세로셈의 원리죠. 이 세로셈의 원리는 여러분들 수 모형으로도 지금 다 확인을 했어요. 그냥 무조건 요렇게 곱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릿수끼리 요렇게 하는 이유는 그 아까 원리 속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세로셈이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렇게 푼다라고 이해를 해도 좋지만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그 깊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 모형의 원리를 꼭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일단 요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립니다. 요거 순서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요. 자, 지금 보면은 항상 다시 한번 얘도 좀 가지고 올게요.
항상 곱셈식이 보통 여러분들이 몇십 곱하기 몇이라는 걸 계산을 할 텐데요. 보통 이렇게 생긴 거를 계산을 많이 할 거예요. 이거 몇십 곱하기 몇. 여러분들 덧셈식 세웠을 때 몇십 더하기 몇. 요거 연산 기호만 바뀔 뿐이지 요거 배치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자,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 자, 지금부터 펜을 내려놓고요. 자, 요 검지손가락 펼치세요. 자, 선생님 따라하세요. 하나, 둘, 시작. 자, 지금부터 하나, 둘, 하나, 둘. 계산하는 방법, 이거 약간 기계적으로 지금 하는 건데요. 앞에 수 모형의 원리를 다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 둘. 원래는 선생님이 작년에는요, 이렇게 쭉쭉쭉 뻗으면서 우리 체조했거든요. 체조, 곱셈 체조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무조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곱해준다 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계산하는 방법. 자, 요거 먼저 계산. 이렇게 간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계산. 이렇게 계산한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아는데요. 여기 적는 방법을 여기 어떻게 적어 나가는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이것은 교과서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요거 아까 선생님 보여줬던 위치랑 똑같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옛날 노래도 있는데 왜? 자, 지금 보면 여기 둘이 곱해주세요. 그러면 3 곱하기 2 맞죠? 3 곱하기 2는 얼마? 자, 같은 자리수 6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여기에 여러분 교과서 얼마나 친절해요. 낱개면 숨어있죠. 2개짜리가 3개가 있대. 그러면 2개짜리 3개를 여기다가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2 곱하기 3이 숨어있다. 자, 이거 선생님 별표 치고 있는데요. 시험을 쳐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얘는 알아요. 1의 자리수는 아는데요. 여기 들어가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기까지도 괜찮은데요. 세 번째 100의 자리수까지 넘어가면요. 또 틀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거 조심해 주세요. 요거. 선생님이 이미 여기에다가 요거를 별표를 표시를 했는데요. 자, 봅시다. 그럼 여기까지는 그럼 해결이 됐네요. 요거 했으니까 2, 2, 3은 6. 자, 여기까지 했는데, 얘가 남았어. 얘를 그냥 내려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냥 내리는 거 아니에요. 자, 얘는요, 얘의 정체는 뭐다? 그래, 여기에 신모양 숨어 있는 거 보이나요? 눈이 크게 뜨고 보세요. 마음이 착한 친구들은 보여요. 여기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10개 들어있는 신모양짜리 숨어있죠? 자, 이 신모양짜리를 또 마찬가지로 몇 번을 더해줬어요? 3번을 더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이고 이미 2는 다 했어. 너는 다 했어. 너는 이미 다 했다. 얘 생각하지 마세요. 얘는 0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3으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했으면 둘이 이렇게 곱해준다. 요거 했으면 이렇게 곱해준다. 그래서 1 곱하기 3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땡. 자, 1 곱하기 3이 아니라 얘의 정체는 10. 그래서 10 곱하기 3은 30. 맞죠? 여기에는 원래는 30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마 요거 중간 과정 없이 계산하는 거 되게 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바로 여기에 있듯이 12 곱하기 3은 36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요 중간에 들어가는 이 과정 꼭 기억해 두세요. 요 과정을 모른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냥 요것만 풀 줄 아는, 그냥 계산만 할 줄 아는, 근데 계산만 할 줄 아는 친구다라는 것이지 계산의 원리까지는 알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중간 과정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를 꼭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12 곱하기 3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요 세로셈 있죠? 이 세로셈 요거를 설명하지 말고요. 무엇을 설명을 한다? 자, 위에 있는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꼭 해주세요. 누구에게? 자, 이제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계산해 봅시다 라는 문제인데요. 잠시 일시 정지하고요. 요 문제 전부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 문제는 문장제 문제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나눗셈 시간에 요 동그라미에다가 묶음인지 낱개인지 표시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묶음 낱개 표시하지 않더라도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지? 라는 걸 알고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4번, 5번 잠시 일시 정지하고 풀어보세요. 자, 그럼 풀어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검지손가락 들고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라고 했죠? 요렇게 갑시다. 자, 그러면 요렇게 가죠. 곱셈식 3이 6이죠? 그 다음 여기 했으니까 얘는 클리어지만 얘까지 지워버리면 안 돼요. 얘는 아직 살아있어요. 얘는 클리어.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없음이라는 것은 0하고도 같죠? 자, 0으로 변신. 그러면 10 곱하기 2가 남았네요. 얘는 10의 자리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20은 20 맞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20 적고요. 둘을 어떻게 한다? 원래는 더하는 원리가 숨어 있었죠. 그래서 얘는 둘을 더해주면 6하고 26. 중간 과정 쓰지 않아도 맞아요. 그냥 이해만 정확하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 요 중간 과정 없이 해도 될까요? 좋아요. 요렇게 가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첫 번째 4, 2, 8. 그 다음 20 곱하기 4는 2, 4, 80. 그러면 88. 이렇게 계산하면 굉장히 편리하죠. 자, 여기까지 채점. 자, 가로셈 문제는요, 여러분, 예전에 덧셈, 뺄셈 했듯이 선생님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렇게라고 했는데요. 얘를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얘는 세로셈이 되었다, 세로셈이 되었다. 그러면 얘가 요렇게 3이 여기 아래에 내려가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뭐부터 한다? 요렇게니까 3, 1은 3. 적어주시고, 그 다음 30 나머지 얘 없어졌을 테니까 30 곱하기 3은 90. 90인데 90에다 어차피 3을 더해줘야 되니까 93. 이제 설명하시 갈게요. 2, 1은 2. 40 곱하기 2는 80. 채점하세요.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자, 지혜 오빠의 나이는 12살이래요. 자, 12살이면 몇 학년? 6학년. 6학년이래요. 오빠가 6학년. 우리 학교 제일 형, 오빠. 그죠? 자, 지혜의 큰 아버지의 연세는 나이를 높이면 연세죠. 지혜 오빠 나이의 몇 배? 4배다. 여러분, 여기 조건 찾아보세요. 10이다, 4다, 둘이 곱하면 돼. 라고 해서 푸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해는 꼭 해주세요. 4배라는 거. 곱셈이라는 또 다른 표현, 배죠? 배. 몇 배라고 했을 때 배. 자, 그때 지혜 큰아버지의 연세를 구해보세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연세구나 라는 걸 알고요. 일단 식 세워보세요. 지혜 나이가, 지혜 오빠의 나이가 12살. 12살에 4배니까 4. 자, 요거 계산해 볼게요. 요거 일단 선생님 여기다 그냥 풀어볼게요. 세로셈식 12 곱하기 4 세워봅시다. 자, 그러면 요렇게라고 했죠? 4, 2, 8. 얘 없어졌으니까 10 곱하기 4는 40, 48. 48살. 자, 그러면 답은 48까지 한다면은 이건 단위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세모예요. 자, 48세. 이렇게 단위까지 꼭 적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모두 다 풀었다면 채점 꼭 하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다시 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모두 수고했어요. 모두 안녕.